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영어에서 굉장히 자주 맞부딪힐 수 있는 to 부정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to 부정사는 명사나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명사라 그러면 우리가 명사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냐면 보통은 주어나 문장에서의 주어나 동사의 목적어, 또 문장에서 어떤 보어, 또 주격 보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를 설명하는 보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로 이렇게 명사가 많이 쓰이는데요. 그 명사로 쓰이는 to 부정사 용법을 먼저 상세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전체적으로 to 부정사는 동사를 이제 이용해서 to 부정사를 만들어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제 명사적인 용법에 치중을 해서 12개의 문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o 부정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왜 to 부정사를 사용하는가 하는 겁니다. to 부정사는 동사를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명사나 형용사 또는 부사로 바꾸어 주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먹다라는 동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먹다 하는 것은 동사가 되겠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먹다라고 쓰지 않고 먹기, 먹는 행위, 또 먹는 장소, 먹으려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나 먹는 것 이렇게 하면 이것이 명사가 되겠고요. 먹는 이라고 하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뒤에 먹는 시간, 먹는 장소 뭐 이렇게 하면 뒤에 오는 시간이나 장소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먹으려고 하면 또 부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먹다라는 동사를 먹기라는 명사 또는 먹는이라는 형용사, 먹으려고 하는 부사로 바꾸고 싶을 때 to 부정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명사로 사용될 때는 먹는 것은 즐겁다 하면 먹는 것은 하고 조사를 은을 썼잖아요. 그러면 먹는 것이 주어가 됩니다. 주어라는 것은 명사의 문장에 있어서의 주어라는 것은 항상 명사죠. 그래서 먹는 것 하면 이것은 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먹는 장소다 하면 장소를 수식하는 말이 먹는입니다. 그래서 먹는은 형용사로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먹으려고 식당에 간다 하면은 먹으려고는 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먹다가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이제 먹는 것, 먹는, 먹으려고 이렇게 명사, 형용사, 부사로 품사를 바꾸어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to 부정사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to 부정사를 어떻게 쓰느냐 한번 보시죠. 나는 먹기를 원한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원한다 먹기를 이렇게 될 겁니다. 주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되죠. 그래서 주어는 나가 되겠고요. 동사는 원하다가 되겠고 목적어는 먹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먹다라는 동사를 이제 먹기를 하는 목적어 명사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영어는 나 원한다 먹기 하면 I want eat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하다는 동사 want가 되겠고 먹기를 하는데 먹기 이거 품사를 생각하지 말고요. 먹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eat니까 I want eat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대로 문법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I want to eat 이렇게 eat를 그냥 eat를 쓰는 것이 아니고 to eat를 써서 품사를 완전히 명사로 바꾸어서 이제 문장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문장을 문법적으로 쓴 것이 되겠고요. 먹다라는 동사를 먹기를 이라는 목적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to eat로 하면은 이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다라는 동사가 있을 때 나는 문장에서 먹기를 원한다 해서 먹기를 이라는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거는 명사가 되겠고 그래서 동사 eat를 앞에 to를 붙여서 to eat를 해서 명사로 만든 예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to 부정사를 이제 명사로 쓸 때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보겠는데요. 일단은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건데 이것은 to 전치사 to에다가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겠습니다. 이때 전치사 to는 어디로 라는 뜻은 없고요. 그냥 to 부정사를 만드는 to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없는 to가 되겠고요.
그러면 동사는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것이 to 동사 원형이 되면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명사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동사의 성질은 유지한다. 다시 말해서 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동사를 부사가 또 수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목적어나 부사 등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그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목표는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다 하면은 줄이다가 이제 동사인데 그것을 이제 줄이는 것하고 to 부정사를 쓸 수 있죠. 그런데 뭘 줄이냐? 줄이는 것의 목적어는 몸무게입니다. 그래서 줄이다라는 동사를 줄이는 것이라는 명사로 바꾸었고 그렇지만 목적어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몸무게를 이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최근에 잠 잘 자기가 쉬워졌다. 자기가 했으니까 잠 자는 것 해서 이것이 이제 명사가 되겠죠. 그런데 그냥 자는 것이 아니고 잘 자는 이 잘이 잔다는 행위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다를 명사로 바꾸었고 그렇지만 그거를 수식하는 부사 잘은 또 그대로 가지고 쓸 수 있는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to 부정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동사의 성질은 유지한다. 다시 말해서 동사로 쓸 때 목적어나 부사 등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to 부정사가 되어도 목적어나 부사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의 목표는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면 His goal, 그의 목표입니다. goal이 목표가 되겠고요. His goal is to lose weight, 몸무게를 잃어버리다 하는 것이 몸무게를 줄이다 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lose는 잃어버리다, 분실하다라는 동사인데요. 뭘 잃어버리고 뭘 분실하냐 하면 weight, 무게입니다. 그래서 lose weight 하면 몸무게를 줄이답니다. 그래서 his goal is to lose weight. 여기서 his goal, 그의 목표는 is to lose, 잃어버리는 것이다, 분실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뭘 잃어버리냐? lose의 목적어가 weight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 원래 lose의 목적어가 weight가 있었는데 lose가 to 부정사로 되면서도 그 목적어를 쓰는 그 성질은 그대로 유지한다 하고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lose weight가 몸무게를 줄이다 라는 관용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잠 잘 자기가 쉬워졌다 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to sleep well has become easy recently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to sleep 했으니까 잠자기입니다. 그 다음에 well이 잘이죠. 그래서 to sleep well, well이 자다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는 거죠. 그냥 자는 것이 아니고 잘 자기가 has become easy, 현재 완료 시제죠.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뭐가 상태가 계속되어 오는 거죠. has become easy, 쉬워졌다. recently가 최근에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잠 잘 자기가 좀 쉬워졌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서 well, 부사는 sleep이란 동사를 수식하는, 여기서는 이제 to sleep, to 부정사가 되면서도 부사를 수식어로 쓸 수 있는 그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to 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에 초점을 맞춰서 보겠는데요.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또는 보어로 쓰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도 있고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 보어도 있는데 차근차근 또 예를 들면서 보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 학습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걸로 to 부정사를 사용하는 건 처음이니까 문장 구조 자체는 이전에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보시죠. 우선 그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면 용서하기라고 했으니까 용서하다라는 동사에서 용서하기라는 명사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건 to 부정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용서하다는 그 forgive, 영어 단어는 용서하다가 forgive입니다. 그래서 to forgive him was not easy 이런 문장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him은 목적어인데 forgive의 목적어입니다.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to forgive him,
그를 용서하기, 이것이 주어가 되니까요. was not easy.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to forgiv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로는 이제 not easy가 되겠죠. easy는 보어가 되겠고, 문장의 형식은 주어, 비동사, 보어니까 이형식 문장입니다. 그래서 to forgive가 이제 명사로서, to 부정사의 명사로서 문장의 주어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To forgive him was not easy. 그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여기서 him은 forgive란 동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forgive가 to 부정사로 사용되더라도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forgive의 목적어로 쓸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에서의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또 보시죠. 나는 그에게 전화하기를 원했다. 문장의 주어는 나고 동사는 원하다고요. 원했다, 과거고. 그 다음에 뭘 원했냐? 목적어는 전화하기입니다. 그래서 전화하다란 동사를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전화하기란 뜻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화하느냐? 그에게. 전화하다의 목적어는 그가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원했다니까 I wanted가 되겠고요. 전화하기니까 to call.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화하느냐? 그, him. 그래서 I wanted to call him 하면은 나는 원했다, 전화하기, 그 해서 나는 그에게 전화하기를 원했다. 여기서 to call 하면 want란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동사의 목적어는 명사가 되어야 되니까 to call 이란 to 부정사가 명사로 쓰이고 있다. 그 다음에 to call him 할 때 him은 call의 또 목적어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to 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 보어로서 쓰이는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보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있고,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 보어가 있는데,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는 보통 이형식 문장이고요. 주어, 비동사, 그 다음에 보어 이런 구성이 되겠고, 목적어를 설명하는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오형식 문장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 보어. 그래서 예를 보겠습니다. 그의 소원은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다. 그의 소원이 이제 뭐냐면 그의 소원 이꼴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죠. 그의 소원 이꼴 백만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his wish, 그의 소원이죠. wish는 보통 쉽지 않은 것을 바라는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his wish, 그의 소원은 is to become, 되는 것이다. 뭐가 되느냐? 백만장자. 그래서 his wish equal to become a millionaire가 되겠죠. 그래서 문장 구조는 이형식 문장이고요. 주어 is란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를 설명하는 his wish가 equal이 되는 to become a millionaire. millionaire가 백만장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to become은 되는 것 하는 이제 명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쓰임새는 his wish, 주어와 같은 주어를 설명해주는 그 쓰임새이기 때문에,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격 보호해서 이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is wish is to become a millionaire 하면은 여기서의 to become은 뭐로 변하다 하는 become을 to를 붙여서 되는 것이라는 명사로 썼고, 그 다음에 주어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격 보호가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이형식 문장이고, 그 다음에 명사로 쓰이는 그런 활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를 보시죠. 그가 유쾌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알았다. 그 다음에 유쾌한,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알았다. She found. find, 찾다, 발견하다, 알게 되다의 과거분사죠. found. She found, 알았다. him, 그가 to be pleasant. pleasant는 쾌적한, 유쾌한, 기분 좋은, 뭐 이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she found him, 그녀는 그를 알았다. 그가 어떤 건가를 알았냐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태인가를 알았냐면 him equal to be pleasant. 유쾌한, 쾌적한, 기분 좋은 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him equal to be pleasant가 되겠고요. 여기서 to be pleasant는 him을 설명하는, 목적어를 설명하는, him은 found란 동사의 목적어죠. 그래서 목적어를 설명하는 보어 역할을 하겠고, 이것이 목적 보어고, 이 문장은 오형식 문장 구조가 되겠고요. 여기서 to be pleasant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비동사의 원형인 be가 오게 되고 to be에서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니까 to b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동사를 이제 명사로 바꾸어서 문장에서는 목적어의 목적어를 설명하는 보호로 사용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To learn a foreign language needs patience 인데요. 이 문장에서 learn, 배우다, 공부하다, 그 다음에 need, 필요하다 하는 단어는 기본적인 단어니까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foreign language 할 때 그 foreign은 외국의 또 이질적인 뭐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반대말은 domestic 해서 국내의, 국산의, 뭐 집안 내의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반대말이 되겠고요. language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foreign language 하면 외국의 언어, 외국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을 foreigner라고 하는데요. 그 foreigner라는 외국인이란 단어는 foreign 이란 형용사에다가 뒤에 사람을 나타내는 er를 붙여서 foreigner 하면 외국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patience가 나오는데요. patience는 참을성, 인내심이 되겠고요. 이 형용사는 patient 해서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이런 형용사가 되고, 또 patient는 또 명사로서 환자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또 어떤 단어는 생긴 건 똑같고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외국어를 공부하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단어 어휘에 대한 것들은 나올 때마다 잘 익혀두셔야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문장을 다시 보면 To learn a foreign language needs patience에서 사실 주어, 동사, 목적어만 따로 떼서 보면 To learn needs patience가 될 겁니다. To learn, 배우기, needs, 필요로 하다, patience, 인내심. 그죠? 그런데 이제 뭘 배우느냐? To learn은 뭘 배우느냐 하면 a foreign language, 외국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to learn needs patience에서 문장의 주어는 to learn, to 부정사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learn의 목적어는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이 이제 문장의 전체 주어가 되면 to learn a foreign language가 1번 문장에서 전체 주어가 되겠죠. 이것은 단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구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문법적인 용어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1번 문장의 주어는 to learn a foreign language, 좀 더 압축해서 말하면 to learn이 1번 문장의 주어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문장의 뜻은 to learn 했으니까 공부하기, 그 다음에 a foreign language, 외국어, needs, 필요로 하다, patience, 인내심 해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To follow his orders is impossible 인데요. 여기서 follow는 따라가다 하는 말이고요. order는 명령, 지시 이런 말입니다. 물론 order가 동사로서 지시하다, 명령하다도 되겠고요. 또 order가 주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식당 가서 주문하다 할 때 그 order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his orders 했으니까 그의 명령, 지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impossible 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possible, 가능한 이란 형용사의 반대말. 그래서 impossible 하면 불가능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하면은 불가능한 임무인데 왜 그럼 impossible이 미션 뒤에 있느냐? 이런 impossible 같은 형용사는 또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그래서 영화 제목이죠. 불가능한 임무 이렇게 됩니다. 2번 문장의 주어는 to follow his orders, 그의 지시를 추종하는 것,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되겠고요. is impossible,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장의 주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to follow his orders가 2번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해서 따르는 것, 그의 지시들, 그 다음에 불가능한 해서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번 문장을 보면 이제 주어가 좀 깁니다. 그죠? To follow his orders is impossible 하면 뜻은 알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뭐 듣는 사람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자, 주어가 길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가짜 주어 it를 꺼내서 it is impossible to follow his orders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많이 씁니다. 왜냐? 주어가 길기 때문에. 영어는 주어가 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o follow his orders 자리에 it를 쓰고요. 그 다음에 it is impossible to follow his orders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it is impossible 그것은 불가능하다 할 때 it가 그럼 뭐냐 하면은 뒤에 to follow his orders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it는 그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it is impossible to follow his orders 했으니까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it의 뜻을 쓰지 않는 경우가 거의 자연스럽습니다. 3번 문장 보시죠. 이제 가주어 it를 써서 주어가 긴 경우에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주어가 긴 경우는 보통 가주어 it를 먼저 꺼내서 it is not easy to get there in time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easy는 쉬운이라는 뜻이고 반대말은 뭐 difficult 어려운 또는 hard도 있겠죠. hard는 뭐 딱딱한이라는 말도 있고 열심이라는 말도 있는데 또 어려운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easy 반대말이다 생각해도 되겠죠. 보통은 easy 반대말하면 difficult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et there 하면은 거기에 가는 것, 거기에 도착하기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in time은 시간 내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o get there in time 하면 거기에 시간 내에 도착하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문장도 it is not easy 할 때 it, 주어 it는 사실은 뜻은 없고 진짜 주어는 to get there in time이 진짜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을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려면 거기에 시간 내에 도착하기는 쉽지 않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을 앞에 본 것처럼 to get there in time is not easy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말이 좀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다. 주로 it is not easy to get there in time 이렇게 가짜 주어 it를 꺼내 쓰는 것이 말이 더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일종의 속담, 격언 뭐 이런 건데요. 한번 보시죠.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 뭔가 문장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원래 문장은 이랬을 겁니다. To err is human and 생략되어 있죠. To forgive is divine 이렇게 돼 있었을 문장인데 and하고 is를 이제 생략하고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속담, 격언처럼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우선 단어를 보시죠. err는 실수하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나온 명사가 error. error는 아시죠? error를 저질렀다 할 때 그 error 하는 실수. 그래서 실수하다라는 동사가 err. 이거의 명사가 error가 되겠고요. human은 인간의, 인간적인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forgive는 아까 한번 했었죠. 용서하다. 그 다음에 divine은 신의, 신성한 우리 인간이 아니고 신이 하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비되는 식으로 말이 문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To err is human, human이 나오고 그 다음에 to forgive divine, 신이 나오고. 그래서 뜻은 to err, 실수하기는 is human, 사람이고 실수하는 것은 사람의 속성이고 그 다음에 to forgive is divine, is가 있었을 텐데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용서하는 것은 이 신의 속성이다, 신성한 행위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속담 번역된 걸 보면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신은 용서한다 뭐 이렇게들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 그래서 to err나 to forgive가 다 주어로 사용되는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로서 활용되는 그런 용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They wished to vanish instantly 인데요. 여기서 wish는 이제 소원하다, 뭐뭐 하면 좋겠다, 바라다 하는 뜻의 동사가 됩니다. 아까 wish 명사가 그의 소원은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다가 있었죠. 그때 wish는 이제 명사로 쓰였고요. 소원, 소망, 바람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것을 바랄 때 그때 wish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they wish 됐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ish가 또 명사로 쓰이는 그 문장의 예를 보면
Your wish is my command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일 유명하게 이게 쓰인 것이 언제냐면 알라딘의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거기서 지니가 탁 나와서 자, 소원을 말씀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내 소원은 뭐다 하면 당신이 그렇게 소원하면 나는 당연히 그 지시를 따라야죠 할 때 쓰는 말이 Your wish is my command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Your wish, 당신의 소원은 is my command, 내가 받은 지시다, 나에게는 명령이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Your wish is my command 할 때 이제 이것은 그 알라딘의 램프를 문질러서 나온 쥐니가 내가 내 소원은 뭐다라고 말했을 때 당연히 그 따라야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동사로 쓸 때 보면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보내시길 바랍니다 할 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데 보면 이런 문구가 많이 쓰여 있죠. We wish, 우리는 바란다, 소원한다. You a Merry Christmas, 당신에게 바란다. 뭘 바라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바란다, 당신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가지기를 바란다 할 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렇게 말했습니다. Merry는 즐거운이고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고, vanish는 사라지다, 없어지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to vanish 하면 사라지기가 되겠죠. instantly는 instant란 형용사에서 나온 부사인데요. instant food 뭐 하는 순간적으로 금방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 할 때 instant를 쓰죠. 그래서 즉각적인, 순간적인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고요. 여기서 나온 부사가 instantly,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금방, 순식간에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sh는 뭔가 좀 불가능한 듯이 여겨지는 것을 바라는 그런 소원, 희망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비슷하게 쓰이는 것이 이제 want, 원하다가 있고, would like to,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좀 공손한 표현, would like to. 그 다음에 hope, 희망하다 뭐 이런 것도 좀 비슷하게 쓸 수 있지만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5번 문장의 뜻은 그들은 소원했다. 뭘 소원했냐면 순간적으로 사라지기를. 그래서 wish의 목적어가 to vanish, 명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순간적으로 좀 사라지기를 바랐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6번째 문장입니다. Peter is planning to throw the most memorable Christmas party 인데요. 여기서 plan은 계획하다 하는 뜻이고요. throw a party 할 때 throw는 던지다죠. 그 다음에 party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티입니다. 파티를 개최하다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throw a party, 파티를 던지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throw a party 하면 파티를 던지다가 아니고 파티를 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memorable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memorable는 memory, 기억에서 나온 형용사, 기억할 수 있는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가 됩니다. 뒤에 able이 있죠. 파란색으로 표시한 able은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memorable 하면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이 되는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most memorable Christmas party 했을 때 the most memorable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비교급 최상급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비교급과 최상급은 이제 나중에 이제 소개를 또 하겠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음절이 긴 것, 긴 단어들, 그러니까 3음절 이상, 모음이 이렇게 3번 이상 들어가는 그런 긴 단어들은 형용사가 원형이 있고 memorable, 기억할 만한 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더 할 수 있는 할 때 더란 뜻을 붙이려면 more를 붙입니다. 그래서 more memorable 하면 더 기억할 수 있는 이 되겠고요. 이거를 최고로 라는 뜻을 바꾸려면 the most, 이것이 이제 최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the most memorable,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가장 기억을 할 만한 이란 뜻으로 최상급으로 바꿀 때는 the most를 씁니다. 그렇지만 짧은 단어들, 그래서 2음절 이하인 단어들은 그냥 비교급을 만들 때는 뒤에 er를 붙이고, 최상급을 만들 때는 정관사 the하고 끝에 est를 붙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tall, 키가 크는 짧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더 키 큰 하면 taller가 되겠고요. 가장 키가 큰, 그 친구는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친구야 할 때 가장 키가 큰 하면 the tallest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형용사나 부사를 비교급 최상급으로 만드는데
그 길이가 얼마나 긴가에 따라서 짧은 단어들은 더 뭐뭐한 이란 비교급을 만들 때는 뒤에 이하를 붙이고요. 가장 뭐뭐한 이라고 할 때는 최상급인데 그때는 정관사 the를 붙이고 끝에 est를 붙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길이가 긴 단어들은 비교급 더 뭐뭐한 하면 more를 쓰고요. 가장 뭐뭐한 하고 쓰려고 그러면 the most를 앞에 붙이면 됩니다. 비교급과 최상급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뚜벅뚜벅 영어에서 나중에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장의 뜻을 보시죠. Peter is planning. 피터는 계획 중이다 하는 거죠. 뭘 계획하고 있느냐면 to throw the most memorable Christmas party. to throw a party입니다. 파티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어떤 파티냐 하면 the most memorable Christmas party.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하는 것이 6번 문장의 뜻이 되겠죠. 7번 문장입니다. Mark promised to cut his expenses by half 인데요. 여기서 promise는 약속하다 라는 뜻의 동사고 cut 하면 자르다 입니다. 그 다음에 his expenses가 나오는데요. expense는 경비입니다. expenses 했으니까 복수가 되겠죠. 경비들, 지출들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half는 반인데 by half 하면은 반으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문장의 뜻은 Mark promised. 마크는 약속했다. 뭘 약속했냐면 to cut, 자르기를 약속했다. 뭘 자르느냐? cut의 목적어는 his expenses, 그의 지출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는 by half, 반으로. 그래서 7번 문장의 뜻은 마크는 그의 지출을 반으로 줄일 것을 약속했었다 하는 뜻입니다. 8번 문장입니다. The shop refused to accept his personal check 인데요. 여기서 shop은 가게입니다. 명사로는 가게고요. 동사로는 쇼핑하다 할 때 그 shop이 되겠고요. refuse는 거부하다, 거절하다 하는 뜻의 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accept는 받아들이다 하는 뜻의 동사고요. personal check 할 때 personal이 있는데 person이란 명사가 있습니다. 개인, 사람, person. 이거의 형용사가 personal, 개인적인 이란 뜻의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크는 수표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아직도 개인 수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체크 하면 개인 수표가 됩니다. 우리는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 이런 걸 쓰지만 미국에서는 은행에서 뭐 자동이체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동이체로 많이 걸어서 지불을 하는데 개인 수표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체크 하면 개인 수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번 문장의 뜻은 the shop, 그 가게는 refused, 거부했다, 거절했다. 뭘 거부하고 거절했냐면 refuse의 목적어가 to accept, 받기를 거절했다고요. 뭘 받느냐? accept의 목적어는 his personal check, 그의 개인 수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는 그의 개인 수표를 받기를 거부했다라는 뜻입니다. 9번 문장입니다. She forgot to send the mail in time, so the client got very upset 인데요. forgot이 나오는데 forgot은 forget, 깜빡하다, 기억을 잃어버리다 하는 동사 forget에서 나온 과거분사가 forgot, forgotten이 됩니다. 그래서 she forgot 하면 그녀는 깜빡했었다 하는 과거 시제의 문장이 되겠죠. send는 보내다가 되겠고요. mail 하면 이건 우편입니다. in time 하면 제 시간에란 말이죠. 그 다음에 so는 그래서고요. client 하면은 고객, 의뢰인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got very upset 할 때 got은 get, 어따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변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get은 과거분사가 got 이렇게 변하는,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가 되겠고요. upset은 기분 나쁜, 속상한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9번 문장도 사실 뜯어보면 이제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푸른색으로 표시된 문장이 이제 to 부정사가 있는 문장인데요. 푸른색으로 표시된 것부터 보시죠. She forgot to send the mail in time 했는데 she forgot, 그녀는 깜빡했다. 뭘 깜빡했느냐? to send, 보내기를 깜빡했다. to send가 보내기 하는 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 뭘 보냈느냐 하면 send의 목적어가 the mail, 우편물입니다. 그
그 다음에 in time은 제 시간에 하는 부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she forgot to send the mail in time 하면 그녀는 제 시간에 우편물을 보내는 것을 깜빡했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so 그래서 the client 고객은 got very upset 대단히 기분이 나빴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forget은 깜빡하다인데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은 뭐뭐 해야 될 일을 깜빡하다 하는 겁니다. 미래에 해야 될 일을 깜빡하다. 나중에 동명사를 또 소개를 하겠는데요. forget은 뒤에 동명사가 오게 되면은 그 이전에 했던 걸 깜빡하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뭘 깜빡할 때는 이전에 뭐뭐 했던 걸 깜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뭐 해야 될 일을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영어는 그거를 구별을 해서 to 부정사를 쓸 때는 앞으로 뭐뭐 해야 될 일을 깜빡하다 할 때 to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동명사의 용법은 나중에 동명사에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장의 뜻은 She forgot to send the mail in time. 그녀는 그 메일을, 그 우편을 제 시간에 보내는 것을 깜빡해버렸다. So, 그래서 the client got very upset. 그 고객은 대단히 기분이 나빠졌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to 부정사를 어떻게 부정어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겠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not를 to 앞에다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o eat 하면은 명사로 쓰일 때는 먹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앞에 not를 붙이면 not to eat 하면은 먹지 않기 이렇게 to 부정사를 부정하게 됩니다.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to 부정사만을 부정할 때 to 앞에다가 not를 놓으면 뭐뭐 하지 않기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10번 문장 보겠습니다. Eddie made up his mind not to reveal the news 인데요. 여기서 made up his mind가 있는데 이것은 원형을 보면 make up one's mind 이렇게 씁니다. 뜻은 결심하다 라는 decide 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one's 푸른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 자리에 소유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my, your, his, her 이런 소유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 one's 자리에 my, your, his, her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10번 문장 같은 경우는 Eddie made up his mind. Eddie가 주어이기 때문에 Eddie가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one's 자리에 his가 들어가서 Eddie made up his mind. Eddie는 결심했었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결심했냐? mind가 이제 뭐 꺼려 하다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심이란 마음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란 뜻으로 쓰였고 make up one's mind는 마음을 정하다 해서 결심하다라는 뜻인데 뭘 결심했냐 하면 not to reveal 그냥 to reveal이 아니고 앞에 not가 붙어서 to reveal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reveal은 드러내다 밝히다 라는 뜻이고요. 또 news 할 때 news는 news입니다. 소식.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not to reveal 하면 to reveal 밝히다, 드러내다를 부정하는 not를 붙여서 not to reveal 이렇게 밝히지 않기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장의 뜻은 Eddie made up his mind. Eddie는 그의 마음을 정했다. Eddie는 결심했다. 뭘 결심했느냐? not to reveal 밝히지 않기를 결심했다 하는 뜻이 되겠고요. 뭘 reveal 하느냐 하면 the news 소식을. 그래서 Eddie는 그 소식을 밝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는 뜻입니다. not가 이제 to 부정사 앞에서 to 부정사를 부정하는 그런 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11번 문장입니다. 아까 앞에서 문장의 주어가 길 때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문장의 주어가 길 때는 가주어 it를 써서 문장을 좀 깔끔하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목적어도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11번 문장은 I considered it easy to clean the room 인데요. 여기서 consider는 고려하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easy는 쉬운이죠. clean은 깨끗한 이란 형용사도 있고 그 다음에 11번 문장에 보면은 to clean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 to가 있으니까 이거는 동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to 부정사니까. 그래서 청소하다, 깨끗하게 만들다 하는 뜻을 쓰이는 동사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to clean 하면 청소하기가 되겠죠. to clean the room 하면 그 방을 청소하기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장을 좀 더 간략하게 구조만 보면 I considered it easy가 될 겁니다. 나는 그것이 쉽다고 생각했다. I 주어가 되겠고 considered 하고 동사가 되겠고요. 목적어는 it가 되겠고 그 다음에 easy는 it가 easy다. it equal easy 해서 목적어를 설명하는 보어인 오형식 문장의 구조가 되겠고요. 그렇지만 it가 뭐냐 할 때는 말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1번 문장처럼 I considered it easy to clean the room 해서 it가 equal to clean the room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I considered it easy to clean the room 할 때 it가 equal to clean the room 그 방을 청소하기 이란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it하고 to clean the room이 같아. 왜냐하면 to clean the room이 길기 때문에 it를 써서 문장을 좀 더 간략하게 만들고 그 it에 대한 설명을 뒤에 붙여준다. 그래서 만약 it를 쓰지 않는다면 문장이 이렇게 될 겁니다. I considered to clean the room easy. I considered to clean the room easy. 이렇게 푸른 색으로 표시한 문장이 될 텐데요. 이러면 문장이 consider 다음에 뭐가 뒤에 주르륵 오잖아요. 그래서 consider의 목적어가 뭔지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좀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to clean the room 목적어인 to clean the room을 it 가목적어로 바꾸어서 11번 문장처럼 I considered it easy 라고 하고 그 다음에 to clean the room 하면은 문장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장의 뜻은 나는 여겼다, 나는 간주했다, 나는 생각했다, 그것이 쉽다고 생각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방 청소하기. 뭐 이렇게 하면 그것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러면 나는 그 방을 청소하기가 쉽다는 것을 쉽다고 생각했다, 쉽다고 여겼다. 이렇게 it를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우리말로 더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it를 쓰지만 실제 생각에는 it가 머릿속에 이제 없이 쓰고 it는 단지 문장의 구조상 to clean the room 이렇게 단어가 몇 개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면 동사의 목적어가 뭔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목적어 it를 쓴다라고 그래서 문장을 좀 더 간결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구조인데요. 12번 문장 보시죠. I found it difficult to forgive him without any feelings 인데요. 무슨 found는 find, 발견하다, 찾다, 알게 되다, 알다 하는 find의 과거분사가 found가 되겠죠. difficult는 어려운인데 반대말은 easy고요. forgive는 용서하다. 그 다음에 without 나오는데 without은 뭐뭐 없이 란 뜻입니다. any는 어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eelings가 있는데 이거는 feel, 느끼다란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feeling 해서 느낌, 감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eel, 느끼다가 이제 명사가 되면 feeling 해서 느낌이나 감정 이런 말이 되겠고요. feelings 복수가 됐으니까 감정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12번 문장은 이제 it 가 목적어가 있습니다. I found it difficult. 나는 그것이 어렵다는 걸 알았다. 할 때 이제 그것이 또 그럼 뭐냐 하면 뒤에 difficult 다음에 있는 to forgive him without any feelings가 이제 it구나 라고 이제 아실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it equal to forgive him without any feeling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만일 가목적어 it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I found to forgive him without any feelings difficult 뭐 이렇게 써야 될 텐데 그러면 found의 목적어가 뭔지 뭘 알았다는 건지 이렇게 금방 들으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글로 써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말로 주고받을 때는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길 때 그때는 가목적어 it를 써서 12번 문장처럼 I found it difficult to forgive him without any feelings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t가 to forgive him without any feelings가 되겠고요. 문장의 뜻은 I found it 나는 알았다. 그것이 difficult 어렵다는 걸 알았고
그것이 뭐냐면 to forgive him without any feelings. 아무런 감정 없이 그를 용서하기. 그래서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를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라는 말이 되겠죠. 이번 동영상에서 나왔던 문장들을 보너스로 2번씩 듣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1. To learn a foreign language needs patience. 2. To follow his orders is impossible. 3. It is not easy to get there in time. 4.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 1. To learn a foreign language needs patience. 2. To follow his orders is impossible. 3. It is not easy to get there in time. 4.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 5. They wish to vanish instantly. 6. Peter is planning to throw the most memorable Christmas party. 7. Mark promised to cut his expenses by half. 8. The shop refused to accept his personal check. 5. They wish to vanish instantly. 6. Peter is planning to throw the most memorable Christmas party. 7. Mark promised to cut his expenses by half. 8. The shop refused to accept his personal check. 9. She forgot to send the mail in time, so the client got very upset. 10. Eddie made up his mind not to reveal the news. 11. I considered it easy to clean the room. 12. I found it difficult to forgive him without any feelings. 9. She forgot to send the mail in time, so the client got very upset. 10. Eddie made up his mind not to reveal the news. 11. I considered it easy to clean the room. 12. I found it difficult to forgive him without any feelings. 네,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을 제가 우리말로 먼저 하고요.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외국어를 배우기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문장이었죠. 외국어를 배우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필요하다 하니까 needs 쓰면 되겠고요. 인내는 patience, 인내심.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기, 외국어는 a foreign language 하면 되겠고요. 배우기 했으니까 to learn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learn a foreign language needs patience 하면 되겠죠. 기억나시나요? 이거를 문장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 보면 it needs patience to learn a foreign language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그의 지시를 따르기는 불가능하다. 그의 지시를 따르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불가능하다니까 is impossible 하면 되겠습니다. 그의 지시를 따르기는 to follow고요. 뭘 따르냐? his orders, 그의 지시. 그래서 to follow his orders is impossible 하면 되겠죠. 네, 세 번째 문장은 시간 내에 거기에 도착하기는 쉽지 않다. 뭐뭐 하기가 쉽지 않다 하면 it's not easy 하면 됩니다. it's not easy 하고 먼저 그냥 입에 붙어서 착 나와버리고요. it's not easy. 그 다음에 거기에 도착하기 시간 내에 to get there in time. 그죠? it is not easy to get there in tim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번째 문장은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다 하는 속담이라고 그랬죠.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 하는 속담입니다. 네, 5번 문장은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기를 원했다. 그들은 원했는데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걸 원한 거니까 wish를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라지기를
원했고 순식간에. 그래서 they wished to vanish instantly 하면 되겠습니다. 6번 문장은 피터는 가장 기억에 남을 크리스마스 파티 개최를 계획 중이다. 피터는 계획 중이다. 뭘 계획 중이냐? 파티 개최를. 그 다음에 어떤 파티냐? 가장 기억에 남을 크리스마스 파티. 그래서 피터는 계획 중이다가 먼저 나와야 되죠. Peter is planning. 뭘 플래닝 하고 있어요? To throw a party. 근데 어떤 파티냐면 to throw the most memorable Christmas party. 가장 기억에 남을 최상급을 쓸 때 음절이 3개 이상인 형용사는 the most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7번은 마크는 지출을 반으로 줄일 것을 약속했다. 마크는 약속했다. 줄일 것을. 그 다음에 뭘 줄이느냐? 지출. 지출을 어떻게 줄여요? 반으로. 그래서 Mark promised.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느냐? To cut. 줄일 것을 약속했다. 뭘 줄이느냐? His expenses. 그의 비용을, 지출을 어떻게? By half. 이렇게. 그래서 Mark promised to cut his expenses by half. 이렇게 됩니다. 8번 문장. 그 가게는 그의 개인 수표 받기를 거부했다. 그러면 그 가게는 거부했다. 뭘 거부했느냐? 받기를. 뭘 받느냐? 그의 개인 수표. 문장이 이제 쭉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 가게는 거부했다가 먼저 나옵니다. The shop refused. 그 다음에 뭘 거부했느냐? To accept. 뭘 accept 하기를? His personal check. The shop refused to accept his personal check. 이런 문장이고요. 9번은 그녀는 우편을 시간 내에 보내지 못했고 그래서 고객이 매우 기분이 상했다. 그녀는 우편을 시간 내에 보내는 걸 깜빡했고, 그죠? 그래서 고객이 기분이 상했답니다. She forgot. 그녀는 깜빡했어요. 뭘 깜빡했느냐? To send the mail in time. 시간 내에 보내기를 깜빡했어요. She forgot to send the mail in time, so the client got very upset.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10번 문장은 에디는 그 소식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하는 건데요. 에디는 결심했다. 밝히지 않기로 그 소식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하지 않기로 했다. 뭐 하기로 결심했다. 마음 먹었다 하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 make up one's mind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decide도 괜찮죠. 그래서 에디는 결심했다. 밝히지 않기로 그 소식 이렇게 문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Eddie made up his mind. 그 다음에 밝히다가 reveal이죠. reveal. 그래서 not to reveal. 밝히지 않기로 그 소식. 기억나시죠? 그래서 Eddie made up his mind not to reveal the news. 이러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장 보실까요? 나는 그 방 청소하기가 쉽다고 여겼다. 나는 여겼다. 그 다음에 청소하기 그 방.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I considered it easy. 나는 그것이 쉽다고 여겼다. I considered it. 가목적어가 나오고요. easy. 쉬운. 그래서 나는 그것이 쉽다고 여겼다. 그것이 뭐냐면 청소하기 그 방. 그래서 I considered it easy to clean the room 하면 됩니다. 12번 문장. 나는 아무 감정 없이 그를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알았다. 그 다음에 용서하기 그를 아무 감정 없이. 그래서 I found it. 그죠? 알았다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I found it. 그 다음에 어렵다니까 difficult 쓰면 되겠고요. 뭐가 difficult 하냐? 용서하기. 그를 용서하기. 그 다음에 아무 감정 없이. So I found it difficult to forgive him without any feeling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도 계속해서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활용법을 계속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또 그 중에서도 to 부정사의 행위를 누가 하느냐, to 부정사의 행위 주체인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